안녕하세요. 피부명리 육친과 인연법.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내 사주의 영향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은 상대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데 사실은 내 사주의 영향일 수도 있다. 얼마 전 뉴스에 요즘 부부 이혼하는 사람들의 통계 자료에서 자식이 커나가면서 그 자식이 나를 닮지 않았더라.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임신을 해와서 내 자식이라고 키운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서 부부 이별을 한다. 그러한 신문 기사가 난 것을 보았는데 어찌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바람 피우는 것은 내 사주에 있는 영향일 수도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하는 마음이 절실한 시대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견성하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피부명리 책을 소개합니다. 피부명리 중급편, 피부명리 고급편 상권 하권, 피부명리 일주론 비결, 피부명리 청간론 비결, 피부명리 자연의 실상 신사주명리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책 제목을 입력하시면 구입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책의 내용들은 유튜브에 약 1000여 편의 명리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책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내용과 책의 내용은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데 책으로 출간되기 전 편집과 교정을 봐서 책이 출간되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다 그래요. 무신년 김이월 개미일주가 임술시에 태어났다. 사주에서 아군에 해당하는 것은 신금 한 글자뿐이고 그런데 공망이다. 더더구나 거리가 멀어서 산 너머에 있으며 그리고 또한 공망이다. 그러나 종할 수는 없는 사주에 술토와 미토 내 남편과 같은 또 다른 남편이 있으며 내 남편에게 기토가 투출을 했고 그러나 본 남편은 무토인데 이 무토는 무신으로 와서 공망이다. 그리고 나는 과숙살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큰 이 사주의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목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은 내 사주의 영향일 수 있다. 어찌되었건 이 사주는 연주 공망으로 남편 공망, 연주가 공망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 인수가 공망이요 의식주 공망과 같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중요한 부분은 술토는 재고와 광고를 겸하고 있는 사주로서 태왕직절이다. 태왕직절이라 하는 그 얘기는 없는 것과 같다. 허약하다, 쇠약하다, 나약하다. 그래서 재물도 허약하고 남편도 허약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는 이 태왕직절이라는 글자가 아주 무서운 글자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주가 과숙살이며 그래서 이 과숙살은 외롭고 고독하다는 신살이며 내 일지 자체가 식상 묘고이면서 급신 이주로 식상에 없는 무식상 사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사주에도 해당이 되는데 내 일지에 미중을목이 2개씩이나 있기 때문에 자식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무신으로 온 이 무토는
고란살이기도 하면서 이 무토는 또한 공망이다. 그래서 이 무토는 도저히 자기 자식이 없는 무토에 해당이 된다. 이 사주에서 이 계수가 이 무토가 본남편이요 기토는 편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계수가 바람을 피운다면 기토가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이 무토가 바람 피우는 조건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계수가 바람 피우는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오늘 공부하는 이 부분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호환 녹군하는 일지 천간 투출이 있으면 반드시 바람을 피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무토 남편은 무신으로 왔는데 신중에서 임수가 투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무토에서 보면은 자기의 전생 아는 여자에 해당이 되는 임수가 있는데 임수는 임술로 왔다. 그리고 이 임수는 이 무토 남편의 로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 무토는 신중에서 투출된 임수이기 때문에 사주가 이처럼 형성이 되는 호환 녹군하는 일지, 투출천간이 있게 되면 반드시 바람을 피우게 된다. 이 사주는 관살 혼잡으로 칠살격이 귀살격으로 변하여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격의 사주이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칠살격이 귀살격으로 변한 사주로서 이 관살이 태과하기 때문에 귀살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금이 비록 용신이라 하지만 윤토 생금을 전혀 못하는 토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토생금이 안 되는 격인데다가 그나마 거리가 멀어서 도움이 안 되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모양만 이수일 뿐이다. 더구나 이 계수는 혼잡 관살로부터 쟁제와 파극을 당하는 격으로 토국수로 물길을 막으니 한마는 팔자로 모녀가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주로 참으로 불쌍한 사주이다. 남편인 무토가 관인 상생한다고 하지만 연주 공망으로 형체가 없는 관인 상생이며 용신 공망으로 의식주 공망, 그러므로 이별사별 독수공방에 인부 신음살로 작용하는 기신이다. 소토하는 식상이 없으므로 자식덕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또한 화염조도 사막에 나무를 심지 못하므로 거두어들일 것이 없는 급신이지로 인생 무대가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격이다. 무속인 비구니가 가장 적합한 사주로 인간사에 인연이 없으니 가정을 가져본들 더욱더 고통이 많을 사주이다. 더구나 개미 일주로 태어나서 또 다른 미토가 있고, 이 미토는 화개살이며 화개살에서 기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비구니 승려나 아니면은 수녀나 종교인이 아주 적합한 사주이다. 특히 수기일간 여명은 진술충미 토기가 타 지지보다 진술충미로서 다른 오행들은 사오, 인묘, 신유, 해자 이런 식으로 두 글자씩이지만 이 토기는 전체가 6글자이다. 지지로 본다면 4글자가 토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 풍파를 겪게 되는데, 특히 개미 일주와 개축백호 일주는 사주 구조가 불미하다면 파란 풍파를 겪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 일지 미토에서 기토가 투출했고 일지와 같은 또 다른 미토가 있는 데다가 일지 과숙살이므로 비군이 숙녀가 되어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이 당주가 현생에서 해야 할 일이다. 임술백호와 형살이 되므로 계수의 묘신 발동으로 단명살을 타고 태어난 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또한 일지는 식상고에 앉아 있으며 극각살이니 남편과 자식 신상에 문제가 생겨 이 경우 자식을 낳게 되면 소아마비나 또는 불구자,
가슴에 무서움 드는 자식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식을 낳게 되면 승가명으로 빨리 절이나 또는 종교 이쪽에서 이 자식을 키워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토기 과다에 무식상이라는 것은 자식 복이 없음을 상징하는데 토기는 사막이 되었고 계수는 증발되어 신수고갈이니 무자식 팔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무자식이 상팔자이다. 요즘 사람이라면 부부 해로 못하는 첩사주에 해당하지만 예전 사람이기에 눈물과 한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는데 인수공망이므로 천의 고아와 같은 격이며 임수 또한 살지자의 백호괴광, 과부살로 극무력하여 산 너머에 있는 신금이지만 임수의 통근처가 되므로 종할 수도 없는 사주이다. 백호살 발동으로 재앙을 겪으면서 파란풍파를 겪는 인생으로 폭행을 당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데 부모덕이 없으니 남편덕도 없는 것이다. 일지에서 기토 투간으로 남편이 되어야 하지만 무토가 연간에서 왔고 일간을 생하는 뿌리가 되니 무토가 남편이 되고 기토는 편부이다. 이 경우 10번을 재혼해도 길선 남자와는 인연되지 않으며 또한 남편이 공망이므로 귀신과 같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남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신에서 이임수를 만나고 이 술토가 록군을 만들어주는 이런 인연이고 이 무토에서는 이 계수도 본부인이요. 그리고 또한 이임수도 본부인이다. 그러나 이 이임수는 나중에 만나는 여자가 되는데 이처럼 호환녹군하는 일지 추출천간이 있게 되면 반드시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오래 임수 첩을 들여서 사는 남편이다. 요즘 시대라면 거의 부부 이별하고 집 나가는 남편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다가 기토는 무토에 근접하여 무게합을 방해한다. 즉 제3자가 끼어들어 일평생 부부합을 방해하며 시비구설을 만드는 자로 요즘 시대라면 기토가 부부 헤어지게 만드는 원흉에 해당이 된다. 일지미토는 화개살이고 기토는 평두살로 이 경우 기토는 종교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당주는 결혼 후 자식을 못 낳아 불공을 들인다고 절간을 들락거리다가 기토에게 겁간을 당하고 미중을목 자식을 낳게 되었다. 이 경우 절간이 아니더라도 기토는 종교인으로 목사, 신부, 승려가 되므로 자기가 다니는 종교에서 겁간을 당하게 되고 자식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기도에서 또는 불공들여 낳은 자식이라고 말하게 된다. 실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이런 사주격에서 본남편의 자식은 절대로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 편부를 통해서만 자식은 낳을 수 있는 사주이다. 무토는 연간에서 왔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로 조언하는 발자이다. 또는 신중경금 모친이 한 사람의 입을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한 사람 입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로 무토에게 시집 보낸 것에도 해당한다. 모친 신중경금은 신중에서 임수가 투출하므로 이 임수는 모친의 생식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술중정화, 미중정화 세 개의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친은 돈 때문에 수많은 남자를 만나서 합정하며 살아가는 모친으로 아마
막걸리 국밥집 주모였을 것이다. 또한 많은 남자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이 되는 모친이니 만인의 처가 되는 어머니이다. 예전에는 주모였지만 요즘 시대에는 기생이거나 유흥업 종사자가 된다. 따라서 당주에 부친은 어머니의 두 번째 남자였고 어머니는 부친의 첩으로서 당주는 그의 자식인데 모친은 한 번 더 결혼하게 된다. 모친도 한 많은 여인이고 당주 또한 한 많은 여인으로 인생사 몇 권의 책을 펴낼 정도의 풍파를 겪으며 사는 여인들이다. 하여간 모친은 무오대웅 무임칠살과 오미합, 오술합으로 화기에 의해서 백꽃살 발동으로 흉사단명하게 되었다. 당주는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이 사대운 경호년 23세의 사신합과 오미합의 경금투간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병진대우는 비록 이 병화가 화기의 세력을 돕지만 이 신토가 사주를 습하게 하며 인계수의 뿌리가 되므로 무난하게 보내게 되었다. 을묘대우는 토기를 극하는 운으로 그리고 묘미합과 묘술합으로 이 토기를 약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보냈다. 그러나 38세 을유년 남편이 임수라는 첩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그때부터 한 남편의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시간 임수는 남편의 첩이 되는데 을묘대운이 묘미합과 묘술합을 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어차피 임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팔자이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 남편의 첩인 임수가 안방을 차지하고 당주는 아주 작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녀처럼 살게 되었다. 갑인대우는 연주 무신 남편군과 천충지충이 되는 우운에 48세 을민년 무토 남편은 임수와 새살림을 차려나가고 당주는 쓸쓸히 홀로 지내면서 오로지 절간에 다니며 관세음보살을 독경하다가 갑인대운 용신을 천충지충하는 56세 계묘년 한많은 세상을 졸업하게 되었다. 그래도 승려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암자보살이 되어 제사밥이라도 차려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번님들 공부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어떠한 무엇이 되었건 이렇게 투출천간이 있어서 호환노군하는 지지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반드시 있게 된다. 이 부분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